착하게 살되 바보처럼 살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이 꼭 어리석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착함은 자신을 아끼는 데서 시작되고 경계를 지킬 줄 아는 데서 완성됩니다. 나를 먼저 살피는 자비, 기대 없이 주는 단단한 선함, 집착하지 않는 관계, 상처를 수용하는 치유의 지혜까지. 이것이야말로 착하게 살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기술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의 시인 김춘수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어야 진정한 관계에 꽃도 피어납니다. 첫째, 착함은 미덕이지만 자신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은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살아온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본인의 진로보다 부모의 뜻을 우선시하는 자녀가 있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꺼리는 업무를 스스로 자청해서 도맡아 처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눈에는 배려 깊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점점 지쳐가고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착함이 반복되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자신은 텅 빈 그릇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왜 나만 이러지? 라는 불만이 커지지만 겉으로는 계속해서 웃으며 참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선택에서도 착한 사람은 늘 타인의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친구가 갑작스럽게 약속을 바꿔도 괜찮아라고 말하고 불편한 부탁을 받아도 싫은 내색 없이 수락합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몸이 아픈데도 직장에서 동료를 대신해 야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자신을 소진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착한 사람은 타인의 필요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스스로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히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나와 남을 함께 아끼는 마음, 내가 괜찮아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자각입니다. 자비에는 나 자신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본인이 병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헌신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을 돕기 전 나는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감정은 어떤지, 체력은 괜찮은지, 감정적으로 여유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상태라면 착함은 선이 아니라 무방비가 됩니다. 공자께서는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출발하는 인의 실천입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을 함께 존중하는 태도이며 나를 돌보는 것을 우선시해야 지속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볼 때 비로소 타인을 위한 선함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 돌봄은 단순한 휴식이나 일탈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부탁을 받을 때 내가 지금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를 먼저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베푸는 선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착함은 나를 살피고 그 여유로 타인을 보살피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친절해지는 법을 배워야 타인에게도 진짜 친절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무시하면서 베푸는 친절은 결국 억눌림과 분노로 변하고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되 바보처럼. 둘째, 진짜 선함은 경계를 그을 줄 아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마냥 온화하고 수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선함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 설정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떠올릴 때 늘 웃으며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갈등을 회피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가 지나치게 이상화되면 착한 사람은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으로 고정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착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도 침묵하고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며 결국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착함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면 결국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선함은 한계와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 반복적으로 야근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착한 사람은 괜찮아요라며 묵묵히 따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는 불편하지만 참고 있다는 감정이 쌓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감정이 폭발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경계를 그은다는 것은 곧 나의 시간과 에너지, 감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부탁을 받을 때 미안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용기, 나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그 말은 나를 상처에 입혔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태도는 모두 건강한 경계의 일부입니다.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도와준 후 계산하지 않고 기대 없이 주는 마음이 단단한 관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선함이 아닌 자기 파괴가 됩니다. 중국의 노저도 자신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감정적 주권을 갖는 것이며 그 감정적 주권이야말로 진짜 선함의 근간이 됩니다. 사회생활이나 가족 안에서 무조건 맞춰주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무시란 대놓고 욕을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나의 한계를 넘나드는 요구를 당연시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 침묵한다면 착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점점 존재감을 잃고 결국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계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보호하고 진정성을 회복시키는 수단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선함입니다. 착하게 살면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나를 보호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표현이고 회피가 아니라 솔직함이며 헌신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남에게 착하되 나에게도 착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흐릿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단호할 수 있고 그래서 따뜻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는 흐름이며 집착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 이 모든 관계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가 어느 시점에서 멀어지기도 하며 다시 교차하거나 완전히 단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를 붙잡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생명이 없기에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억지로 붙잡는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남깁니다. 누군가를 붙잡으려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반대로 놓아줄수록 의외로 더 단단하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가를 자신에게 솔직히 묻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도 무너질 것 같아서,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혼자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상대방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출발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애착이라 표현하며 고통의 근원으로 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대상에 기대고 그것이 나의 안정감이나 정체성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에서 자유로우려면 먼저 자신을 믿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없더라도 괜찮다. 떠나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사실 관계를 잘 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나의 불안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일입니다. 진짜 관계는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서양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머무를 자유도 떠날 자유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붙잡으려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신이 떠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떠날 인연은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면 어느 순간 둘 중 하나는 상처받고 맙니다. 좋은 관계는 때로는 잠시 멀어짐을 허용하고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여백을 남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진짜 지혜는 흐름을 인정하고 흐름 위에 나를 맡기는 태도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집착은 통제이고 통제는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정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시간을 뺏고 감정을 얽매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붙잡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관계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일수록 오래갑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일입니다. 넷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잊거나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단지 지워지기만을 기다리는 흔적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고 이해해야 할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약점이나 실패로 여기며 감추려 하지만 상처를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상처는 단지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한계를 드러내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에 민감한지를 알려주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에도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은 다시 의미와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고통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조건 속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내 상처 또한 갑작스레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과 나의 해석, 감정 반응이 얽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를 지우려 하지 말고 그 상처가 만들어진 맥락과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면 단순히 그 기억을 잊으려 하기보다는 그때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구나라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각이야말로 상처를 성장의 자양분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서양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당신의 그림자가 아닌 것을 빛으로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억누르고 부정한 감정들과도 화해해야 비로소 온전한 나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처를 감추지 않고 바라보는 용기,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무엇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삶을 진지하게 마주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의지가야말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을 만들어냅니다. 내 상처를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고 진정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배움으로 바꿀 수 있다면 상처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인생의 선물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착함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나를 해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지혜입니다. 선함이란 나를 존중하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균형에서 피어나는 것이며 그 중심에 나를 아끼는 태도가 놓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착한 척 하느라 스스로를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면서도 다른 이에게 따뜻함을 건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거나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선 분명한 경계와 건강한 감정 표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경계는 때로 단호함으로, 때로 침묵으로, 때로 솔직함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진짜 착함을 지키는 힘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철학자 정의천은 말했습니다. 돈은 멀리 있지 않으며 매일의 일상 속에 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거창한 이론보다 일상 속에서 작게 실천하는 한마디, 한 행동, 한 경계가 관계를 지키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서양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한 인간관계란 내가 나다워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며 그 출발은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 건강하게 나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고 상처 없이 오래도록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되 바보처럼 살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이 꼭 어리석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착함은 자신을 아끼는 데서 시작되고 경계를 지킬 줄 아는 데서 완성됩니다. 나를 먼저 살피는 자비, 기대 없이 주는 단단한 선함, 집착하지 않는 관계, 상처를 수용하는 치유의 지혜까지. 이것이야말로 착하게 살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기술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의 시인 김춘수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어야 진정한 관계에 꽃도 피어납니다. 첫째, 착함은 미덕이지만 자신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은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살아온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본인의 진로보다 부모의 뜻을 우선시하는 자녀가 있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꺼리는 업무를 스스로 자청해서 도맡아 처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눈에는 배려 깊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점점 지쳐가고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착함이 반복되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자신은 텅 빈 그릇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왜 나만 이러지? 라는 불만이 커지지만 겉으로는 계속해서 웃으며 참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선택에서도 착한 사람은 늘 타인의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친구가 갑작스럽게 약속을 바꿔도 괜찮아라고 말하고 불편한 부탁을 받아도 실은 내색 없이 수락합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몸이 아픈데도 직장에서 동료를 대신해 야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자신을 소진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착한 사람은 타인의 필요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스스로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히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나와 남을 함께 아끼는 마음, 내가 괜찮아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자각입니다. 자비에는 나 자신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본인이 병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헌신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을 돕기 전 나는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감정은 어떤지, 체력은 괜찮은지, 감정적으로 여유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상태라면 착함은 선이 아니라 무방비가 됩니다. 공자께서는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출발하는 인의 실천입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을 함께 존중하는 태도이며 나를 돌보는 것을 우선시해야 지속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볼 때 비로소 타인을 위한 선함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 돌봄은 단순한 휴식이나 일탈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부탁을 받을 때 내가 지금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를 먼저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베푸는 선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착함은 나를 살피고 그 여유로 타인을 보살피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친절해지는 법을 배워야 타인에게도 진짜 친절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무시하면서 베푸는 친절은 결국 억눌림과 분노로 변하고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되 바보처럼. 둘째, 진짜 선함은 경계를 그을 줄 아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마냥 온화하고 수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선함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 설정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떠올릴 때 늘 웃으며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갈등을 회피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가 지나치게 이상화되면 착한 사람은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으로 고정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착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도 침묵하고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며 결국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착함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면 결국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선함은 한계와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 반복적으로 야근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착한 사람은 괜찮아요라며 묵묵히 따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는 불편하지만 참고 있다는 감정이 쌓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감정이 폭발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경계를 그은다는 것은 곧 나의 시간과 에너지, 감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부탁을 받을 때 미안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용기, 나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그 말은 나를 상처에 입혔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태도는 모두 건강한 경계의 일부입니다.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도와준 후 계산하지 않고 기대 없이 주는 마음이 단단한 관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선함이 아닌 자기 파괴가 됩니다. 중국의 노저도 자신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감정적 주권을 갖는 것이며 그 감정적 주권이야말로 진짜 선함의 근간이 됩니다. 사회생활이나 가족 안에서 무조건 맞춰주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무시란 대놓고 욕을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나의 한계를 넘나드는 요구를 당연시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 침묵한다면 착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점점 존재감을 잃고 결국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계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보호하고 진정성을 회복시키는 수단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선함입니다. 착하게 살면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나를 보호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표현이고 회피가 아니라 솔직함이며 헌신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남에게 착하되 나에게도 착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흐릿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단호할 수 있고 그래서 따뜻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는 흐름이며 집착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 이 모든 관계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가 어느 시점에서 멀어지기도 하며 다시 교차하거나 완전히 단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를 붙잡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생명이 없기에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억지로 붙잡는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남깁니다. 누군가를 붙잡으려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반대로 놓아줄수록 의외로 더 단단하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가를 자신에게 솔직히 묻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도 무너질 것 같아서,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혼자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상대방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출발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애착이라 표현하며 고통의 근원으로 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대상에 기대고 그것이 나의 안정감이나 정체성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에서 자유로우려면 먼저 자신을 믿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없더라도 괜찮다. 떠나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사실 관계를 잘 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나의 불안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일입니다. 진짜 관계는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서양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머무를 자유도 떠날 자유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붙잡으려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신이 떠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떠날 인연은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면 어느 순간 둘 중 하나는 상처받고 맙니다. 좋은 관계는 때로는 잠시 멀어짐을 허용하고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여백을 남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진짜 지혜는 흐름을 인정하고 흐름 위에 나를 맡기는 태도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집착은 통제이고 통제는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정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시간을 뺏고 감정을 얽매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붙잡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관계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일수록 오래갑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일입니다. 넷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잊거나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단지 지워지기만을 기다리는 흔적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고 이해해야 할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약점이나 실패로 여기며 감추려 하지만 상처를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상처는 단지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한계를 드러내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에 민감한지를 알려주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에도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은 다시 의미와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고통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조건 속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내 상처 또한 갑작스레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과 나의 해석, 감정 반응이 얽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를 지우려 하지 말고 그 상처가 만들어진 맥락과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면 단순히 그 기억을 잊으려 하기보다는 그때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구나라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각이야말로 상처를 성장의 자양분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서양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당신의 그림자가 아닌 것을 빛으로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억누르고 부정한 감정들과도 화해해야 비로소 온전한 나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처를 감추지 않고 바라보는 용기,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무엇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삶을 진지하게 마주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의지가야말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을 만들어냅니다. 내 상처를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고 진정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배움으로 바꿀 수 있다면 상처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인생의 선물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착함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나를 해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지혜입니다. 선함이란 나를 존중하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균형에서 피어나는 것이며 그 중심에 나를 아끼는 태도가 놓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착한 척 하느라 스스로를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면서도 다른 이에게 따뜻함을 건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거나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선 분명한 경계와 건강한 감정 표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경계는 때로 단호함으로, 때로 침묵으로, 때로 솔직함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진짜 착함을 지키는 힘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철학자 정의천은 말했습니다. 돈은 멀리 있지 않으며 매일의 일상 속에 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거창한 이론보다 일상 속에서 작게 실천하는 한마디, 한 행동, 한 경계가 관계를 지키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서양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한 인간관계란 내가 나다워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며 그 출발은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 건강하게 나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고 상처 없이 오래도록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